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메리카입니다.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요. 그 여파에 따라서 반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 또한 2.84% 하락해서 아쉽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만 하락한 것은 아니었고요. 보시다시피 빅테크를 비롯해서 특히나 중국과 매출액에 있어서 깊은 연관이 있는 여기 엔비디아와 반도체 쪽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 상승과 하락에는 실적과 같이 펀더멘탈에 의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제와 같이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세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중요한 것은 관세라는 이슈가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이벤트가 펀더멘탈에 타격을 준다면은 주가가 정말 하락을 할 수 있고 실적에서 증명을 시켜줬을 때 그때 비로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만약 이벤트에 의한 특정 변동성의 일부라면은 주가는 얼마든지 쉽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세라는 이슈 자체가 테슬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공장은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있고요. 이 중에 3개가 미국에 있고 기가 베를린 하나가 유럽에 있으며 기가 상하이가 중국에 있고 멕시코는 계획에 있을 뿐 관세 압박에 의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서 관세로부터 가장 적게 피해를 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만 해도 무려 3개의 공장이 배치되어 있어 전혀 관세 타격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기가 상하이가 있어서 관세에 노출되지 않으며 유럽에는 마찬가지로 기가 베를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관세에 의한 피해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강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를 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 또한 관세로 보복을 하는 등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의도치 않게 차값이 오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원자재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관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시경제의 여파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려 놓았습니다. 특히 어제 애틀란타 페드에서 마이너스 2.8% 정도의 성장률이 나왔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역성장률이 나왔으며 그와 동시에 ISM Prices Paid Index 등의 지표가 또 나왔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놨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테슬라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엄포를 내면서 증시가 또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어차피 매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주가가 기준을 두고 있는 이 펀더멘탈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는 꼭 알아봐야만 합니다. 사실 여기 살색 바탕의 지표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매번 업데이트 드리는 지표인데 워낙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좋지 않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흐름의 끊김이 없이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빨간색은 25년 2분기에 단기 순이익 평균 컨센서스이고 남색은 바로 테슬라의 주가로 정말 다행히도 보시면은 주가는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했지만 정작 2025년 2분기에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0.69달러 그대로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만약 빨간색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의 이러한 하락들은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변함없이 0.69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니 남색인 주가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렇게 더 하락하여 24년 4분기 약한 실적이라는 이 악재가 과하게 반영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떠한 요소가 주가로 하여금 크게 추가로 하락하게 만들었냐를 봐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조금은 좋지 않은 타이밍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필해온 책이 출간되었기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책의 이름은 미국 주식 투자 공식으로 첫 번째 책은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책의 경우는 방법론의 치중에서 집필한 책으로 어떻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늠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분석하며
그것 외적으로 매크로 지표를 읽는 방법부터 채권 입찰 결과 읽는 방법, 수익률 곡선, 유동성, 환율 분석 방법, 제가 보는 차트 패턴, 그리고 수급의 방향까지 모두 익히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테슬라, 배당 투자, 그리고 그것 외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까지 집약적으로 분석을 드려놨는데요. 책에 집필해 놓은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에 좋은 기회에 매번 테슬라를 투자해온 만큼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여라도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검정색은 풋옵션 프리미엄이고 빨간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며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잘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은 여기 박스와 같이 빨간색과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되 검정색과는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올라가면은 남색도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며 반대로 검정색이 올라가면은 남색은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빨간색과 검정색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고 또 어떨 때는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초록색 상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초록 상자의 경우에는 검정색인 이 풋옵션 프리미엄이 빨간색인 콜옵션 프리미엄보다 높을 때이고요. 두 번째 상자의 경우는 콜옵션 프리미엄인 빨간색이 풋옵션 프리미엄인 검정색보다 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즉 콜옵션 프리미엄인 빨간과 풋옵션 프리미엄인 검정은 함께 흘러가는데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상황을 빗대어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풋옵션 프리미엄인 검정색은 빨간색보다 많이 위에 있는 상태로 무려 72.6%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투자자들이 콜옵션과 풋옵션 중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테슬라를 상으로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72.6%라는 것은 하락 베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락 베팅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마켓 메이커 또한 해칭의 의미로 테슬라의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요. 그 과정에서 풋옵션 게마 스퀴즈가 이렇게 터지는 것인데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풋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72%로 이렇게 높으면은 높을수록 하락을 유발시키는 게마 스퀴즈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마 스퀴즈가 이어지려면은 꾸준히 풋옵션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등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풋옵션을 살 때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풋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지라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72%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 풋옵션 프리미엄을 이렇게 훌쩍 넘어버린 상태이고요. 그만큼 언제 풋옵션 게마 스퀴즈가 풀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풋옵션 프리미엄이 제일 높았을 때가 테슬라의 주가가 $100 초반까지 하락했던 90%대였습니다. 풋옵션 프리미엄이 90%대의 영역까지 갈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72%도 충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풋옵션 프리미엄이 풀릴 가능성을 더 높게 바라보되 265에서 270달러인 여기 이 영역을 매우 중요한 지선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 이 지지선이 뚫린다면 순식간에 이 갭은 채워지면서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갭인 여기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여기 영역에 도달하기 이전에 242달러는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선으로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 여기까지 왔을 때쯤에는 풋옵션 프리미엄은 여기 72%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풋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높은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게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바닥을 잡아나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을 걸쳐서 테슬라를 스윙해왔는데요.
저평가일 때 사서 고평가일 때 매도를 하는 등 스윙을 했다가 4월 29일을 시작으로 저점을 잡아서 계속 테슬라를 바이앤홀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매번 뒤돌아보면은 항상 너무 많이 떨어진 나머지 비관적인 분위기가 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위치였고요. 풋옵션 프리미엄이 72%를 넘겼고 수급 현황은 가장 약함이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테슬라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제가 바닥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테슬라는 현금도 매우 많은 기업인지라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오늘 밤 추가로 장전에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으니 꾸준히 펀더멘탈을 트래킹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